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달라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월요일 날 나왔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여론조사에는 윤석열이 1등이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자동응답 ARS나 전화 면접이나 윤석열이 떨어지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그 MBS 조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떨어진 추세인 건 맞아요. 추세 전체가 뭔가 혼선도 많고 간보기 정치하고 전원 정치하면서 떨어졌는데 문제는 최재형이 5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재형은 국회에서 그랬잖아.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 당장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재형은 사실상 임기가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1일까지라고는 하더라도 분명히 중간에 그만두고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거잖아. 윤석열은 떨어지는 추세야 벌써. 그런데 윤석열의 아까 말한 엑스파일 이야기가 저쪽에서 먼저 튀어나왔고 그다음에 최재형이 5위로 올라갔다. 이 흐름을 좀 잘 보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낙마했을 경우에 대타로 뛸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 최재형 이런 정도로 뭔가 이렇게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흐름이 일정적으로 있긴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근데 최재형이 그 대선에 욕심을 내는 건 진짜 이거는 양아치 짓입니다. 이거는. 이게 감사원이라는 그 기관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감사원장을 지낸 사람이 1년 텀을 두는 것도 아니고 퇴임하자마자 임기도 끝나기 전에 퇴임하고 바로 대선에 나오는 건 이거는 진짜 이거는 후한무치라는 말은 진짜 너무 부족해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언어 안에는.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최재형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최재형에 대해서 서울지검에서 이거 말을 못해. 서울지검에서 그 수사 들어갔다 정식 수사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저쪽에서 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작년 11월 12일 날 시민단체가 최재형 등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었고 그것이 이미 수사 중이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최재형이가 움직이는 거를 보면요. 윤석열 하는 걸 봤잖아요. 윤석열이 원래 7월까지인데 그 전에 총장직 내려놓고 대선 출마한다고 나갔어. 그러면 자기는 1월 초까지인데 지금 내려놓고 대선 출마한다고 나가. 뭐 그 임기 끝날 때까지 기간 차이도 비슷해. 그 뒤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최재형은 바보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윤석열은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죠. 피의자입니다. 최재형은 서울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죠. 피의자입니다. 그럼 쟤네들은 지금 국힘당 내에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가 하나도 없어. 없으니까 자꾸 밖에서 찾는 거야. 그것도 문재인 정부 내각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관료들을 자꾸 찾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형사 피의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과연 윤석열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재형은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아 이런 지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최재형 스타일이 굉장히 헛바람 많이 드는 스타일이거든요. 솔직히 말 인사 실패 맞고요. 그러니까 P&R 리서치가 그 머니투데이 뭐 의뢰로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한 걸 보면 윤석열이 일주일 사이에 5.2%가 떨어져요. 근데 그만큼 올라온 사람이 최재형이에요. 최재형이 4.5%를 기록해가지고 아예 지지율이 안 나오다가 올라왔잖아.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 여론조사 P&R 리서치 같은 데 하는 여론조사는 결코 친민주당 기관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예. 머니투데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내부적 흐름에서 윤석열의 리스크가 크고 제가 지난주까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다음에 이낙연이라고 하는 제3주자 그러니까 전체 판도에서 봤을 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합쳐진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저쪽 보수 후보에는 지금 윤석열을 제외하고 나면 윤석열 지지율 10분의 1도 안 나오는 홍준표가 2등 달리고 있거든요.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타를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한판으로 말하면 그 이진영 내에서 이낙연 역할을 해줄 사람을 홍준표로 안 되고 안철수로 안 되니까 최재형을 끌어올리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교체가 될 수도 있다. 이 분위기에서 최재형이라고 하는 대입되는 인물이 나타나니까 국민들 벌써 5.2%를 지지를 철회한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저는 또 다른 흐름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조국 장관 책의 돌풍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제 영풍문고에 가봤더니 조국 장관 책만 비닐로 싸져 있더라고. 뭔지 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을 안 사고 읽고 말 사람들 때문에 조국장관 책만 다 비닐로 싸져가지고 사서 보시오. 그만큼 잘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음. 그 책이 27만 부 나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지금은 30만 부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 흐름들이 같이 연장선상이 되면서 윤석열의 허물이 하나하나씩 벗겨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지지는 못하겠고, 문재인 정부가 아닌 다른 어떤 새로운 정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윤석열을 찍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치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윤석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죠. 막말로 반기문처럼 지하철 한번 타고 요양원 한번 가면은 바로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그 양반 애비양부터 시작했지. 예. 유엔 사무총장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공항 편의점 가가지고 생수를 꺼내 들었는데 애비양을 꺼내 들었어요. 국민 정서 잘 모르시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5.2% 빠진 여론조사가 있고 오늘 나온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른 수치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기관들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한참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도 우리가 윤석열에 집착하다 보니까 윤석열만 아니면 돼 심리 있지 않습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잖아요 지금. 쟤는 무조건 낙마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누구한텐가 악을 심어놓는 사람은 좋은 정치하기 힘들죠. 윤석열 대통령 안 되기 평생 인생을 걸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지지율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네. 그 유일한 정치인이기도 하면 지금 현재 비호감도가 그 호감도 막 이렇게 50% 넘는 사람은 윤석열이 처음이라는 얘기 있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유승민, 원희룡, 또 김동연 이렇게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안철수, 홍준표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재형을 띄우는 거예요.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은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 잘 팔리진 않는 상품인데 이게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스테디셀러도 아니야. 늘상 진열은 돼 있는데 안 나가요. 이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이런 사람들은 대선 주자라고 이름은 불리우지만 더 이상 대선 주자를 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끌어올리는 건데 하필이면 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이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좀 웃기지 않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판사 출신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이해창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창 대표는 판사직에서 내려온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지 판사 끝나고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동연 총리도 그렇고 최재형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직 그러니까 김동연 총리는 그 몇 년 됐지만 최재형 이 사람은 얼마 전까지 판사였다가 지금은 감사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길을 스스로 개척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 내가 인지도 조사해서 5% 나오니까는 대통령이 한번 돼볼까 하고 나오는 이 정치판에 뛰어든다는 건 단순히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그게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는 느끼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다들 못하게 될 거라고 이게 봅니다. 되게 머리엄치한 짓이고 저 김민훈 교수가 최재형하고 초등학교 동창이래요. 그 친구야 친구. 김민훈 교수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편지가 쉽지 않은 결정이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했지만 많은 기도 끝에 쓴다네. 굉장히 애정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동창한테. 감사원장 현직을 가지고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감사원장이라는 위치를 발판으로 삼아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의 노고로 세운 공적 가치를 밟고 다음 수순으로 뭔가에 올라서려는 건 이미 자격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닐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윤석열도 마찬가지겠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없었다면
최재형이 감사원장이란 자리가 없었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문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발판 위에서 그거를 밟고 대선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격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주 훌륭한 시각이죠. 근데 사실 이게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들어야 되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저는 최재형이 이제 와서 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윤석열처럼 뭐 언론의 마사지를 받고 그동안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도 아니고 최재형이 월성원전 문제 때부터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든다 뭐 이 정도로 관심을 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왜 국진당은 최재형에게 그렇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당연히 뒤에서 만났겠죠? 왜 그랬을까? 우선 첫 번째, 지금까지 키워보려고 했던 윤석열에게 약점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량이 없다라고 평가가 된다. 그래서 우선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아까 부사님 얘기하신 대로 다른 대선 주자를 찾을 수가 없다. 다른 대선 주자를 키우느니 새로운 인물로 최재형을 데리고 오는 게 더 빠르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윤석열과 똑같죠.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게 뭐냐면 검찰총장이라는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사정기관의 가장 수장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가장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직을 마친 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할 정도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대통령으로 나간다 이거거든요. 예. 이거는 윤석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예.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최재형도 만들 수 있다. 이런 자. 의미가 아닐까. 자, 너무 시간 많이 쓴다 우리가 네. 재영이한테. 네. 김민우 교수의 글을 하나 조금 더 읽어드리면서 이야기 마칠게요. 나는 이번 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수사를 보면서 최재형 자네가 대선 출마형으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미리 준비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네. 이건 새로 생겨난 판단이야. 자네가 만든 나의 이 의구심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말해보게나. 그러니까 감사원이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이 감사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 1호서를 하게 되면서 최재형이 대선 출마형으로 이걸 써먹었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윤석열과 최재형의 출마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